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의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1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옳은 것. 조업도 증감에 따라 총 원가는 일정합니다. 대신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원가.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고정원가. 정답 3번입니다. 8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발생하는 제조원자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선 매출 총이익률이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분의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자, 매출액분의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30%고요. 자, 우리 교재 매출액이 50만 원 있습니다. 자, 역산하면 우리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매출원가. 자, 역산해 볼게요. 매출원가가 35만 원 될 겁니다. 자, 그럼 50만 원 분의 15만 원 하면 30%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3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주고 우리 문제 볼게요. 자, 제조관제원가. 자, 우리 제공품 계정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공품. 우선 직접 재료원가 6만 원. 자, 직접 노무원가 20만 원. 자, 기초 제용품원가 5만 원. 기말 제용품원가 6만 원. 자, 제품 계정도 같이 볼게요. 기초 제품 7만 원. 기말 제품 10만 원. 자, 매출원가 35만 원. 매출원가 35만 원. 자, 이 식에서 우리 단기제품 제조원가 구할 수 있겠죠. 단기제품 제조원가. 합계액에서 뺍니다. 45만 원 빼기 7만 원. 단기제품 제조원가 38만 원 나옵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 38만 원. 자, 그럼 우리 제조원자원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 합계액과 전체 합계액은 같으니까 기말제용품원가 더하기 단기제품 제조원가 빼기 기초제용품 직접 재료 직접 노무하면 제조관제원가 구할 수 있습니다. $13만 원 계산이 됩니다. 제조관제원가 13만 원.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3번.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의 최종 결과치.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계정을 요약한 보고서이고요. 제공품 계정의 최종 목적물은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정답 1번입니다. 단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 정답 1번이고요. 84번. 두 개 제조부분과 두 개 보조부분이 이루어진 3일의 부문 간 용역 수수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상호배운법.
조각 부분에 배분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얼마인가? 자, 계산은 끝까지 안 하고요. 공식만 적어 보겠습니다. 연립 2차 방식 통해서 여러분들 푸시면 되고요. 공식만 적어 볼게요. 자, 우리 보조 부분, 제조 부분 있고요. 자, 창고, 그 다음에 전력입니다. 제조분 조각, 도료. 자, 창고 부분의 제공 용역, 창고 전력입니다. 상호 배분법이니까 보조 부분 용역 수주 간의 상호관계를 전부 다 인식을 합니다. 창고는 전력의 40, 조각 30, 도료 30. 자, 30%. 조각 30, 도료 30, 전력의 40. 이렇게 주고 있고요. 자, 전력은 창고 20, 조각 50, 도료 30. 50, 30입니다. 그 다음 창고에 20이고요. 자, 창고는 전력의 40, 조각 30, 도료 30. 전력은 창고 20, 조각 50, 도료 30%입니다. 자, 우리 창고는 20만원, 전력은 80만원. 창고는 20, 전력은 80. 이렇게 되고요. 자, 식을 하나 찾아볼게요. 우리 창고를 A라고요. 전력을 B라 하겠습니다. 창고를 A라고요. 전력을 B라 하겠습니다. 자, 창고 A는 자기 거 20만원 더하기, 자, B가 자기가 가진 거에 20%를 주는 거죠. 0.2 곱하기 B. 상호배분법이니까 창고는 자기 거 더하기 20만원 더하기 전력이 자기 가진 거에 20%를 줍니다. 0.2B. 자, 전력 B는 자기 거 80만원 더하기 A가 줍니다. A가 주는데, 자, 전력 B는 자기 거 더하기 창고가 자기가 가진 거에 40%를 주는 거죠. 0.4 A가 됩니다. 자, 창고는 자기 거 더하기 전력이 자기 가진 거에 20%, 0.2B. 전력은 자기 거 더하기 창고가 자기가 가진 거에 40%를 줍니다. 40, 0.4A. 3대 3대 4. 5대 3대 2 해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A와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배분하면 조각 부분에 배분되는 보조 부분 원가를 계산이 될 겁니다. 정답은 595, 652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85번입니다. 개별원가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자, 개별원가 계산은 해당 제품이나 공정으로 직접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가 계산만 가능하다. 아니죠. 개별원가, 초변동원가, 정사원가, 표준원가 상호 결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2번.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로, 즉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3번. 아무래도 개별원가 계산은 각 작업별, 즉 개별 제품별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제라고 상세하고 아무래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원가 따로. 그 다음에 제조관자 원가가 무수히 많다면 각각 그 배부율에 따라 제품에 배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제조관자 원가의 비중이 높을수록 더 복잡해야 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똑같은 제품을 대량 반복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의외로 심플하죠. 근데 개별원가는 다양한 직접비와 다양한 간접비가 존재한다면 제품 원가 계산이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8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86번입니다. 일반형 프리미엄. 자, 개별원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동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총 제조관제 원가는 300만 원이며 제조관제 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기준으로 배부가 있다. 금액 기준으로 배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숫자들만 바꿔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때 한 배수로 듣지 마시고요. 앞에서 했던 문제면 2배, 3배 배속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큰 흐름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풀이하는 입장에서 조금 상세하게 풀이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고 있는 패턴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반용과 프리미엄. 자, 직접 재료 투입액 40, 80. 직접 노무 시간. 자, 100시간, 일반형은 시간당 1,000원. 10만 원이고요. 프리미엄 전화기 200시간 곱하기 2,000원. 40만 원이고요. 제조관자본가 총 발생한 제조관자본가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300만 원을) 50만 원. 자, 나누면 1원당 6이죠. 6, 6배입니다. 따라서 10만 원 곱하기 6, 60만 원이고요. 40만 원 곱하기 6, 240이 됩니다. 자, 두 제조원가 차이 합계를 구해볼게요. (110만 원이고요) 360만 원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 차이 금액은 250만 원. 정답 3번입니다. 87번 가장 옳은 것. 자, 우리 순서입니다. 순서. 첫 번째, 원가 직접 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을 파악하고요. 리얼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리얼.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원가를 계산하여 직접 추적합니다.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바로 집계, 추적. 세 번째, 이제 직접 대응되지 않는 제조관자본가 파악하고요. 네 번째, 집계된 제조관자본가를 배부하기 위한 배부 기준을 설정합니다. 직접 기계시간, 노동시간, 직접 노무원가 등 여러 가지 배부 기준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디귿, 배부 기준에 따라 제조관자본가 배부율을 계산하여 개별 작업에 배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정답 4번입니다. 88번 종합원가. 원재료는 공장 시작 시점의 전량 투입, 가구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기초 제공품 수량,
착수량, 완성수량, 기말제용품 수량. 종업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입니다. 자, 가공원가. 자,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인데 우리 선입선출법 해볼게요. 평균법은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선입선출법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 1000개, 완성도 40%, 단기 착수 2800개. 자, 기초 1000개, 단기 총 2800개. (1800개) 되죠. 자, 기말 700개 80%. 단기 착수량 2500개네요. 2500개. (3500) 3500. 자, 선입선출입니다. 재료. 원재료 공정 시작 시점에 가공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자, 재료비, 재료고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 1800개. 단기 착수 단기 80%니까 여기 700개 다 들어가 있겠죠. 재료는 공정 초기니까. 자, 단기 1000개, 단기의 가공 60%, 600개가 되고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 1800개, 단기 착수 단기 80%, 560이고요. 자, 가공원가. (2960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2960개가 됩니다. 89번 선입선출이고요. 원재료 공장 초기, 가공 공장 전반에 걸쳐 물량 흐름 및 원가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경우 완성품 원가는 얼마인가? 자, 89번입니다. 기초 3000개고요. 자, 완성도가 60, 단기 투입 30,000개, 총 33,000개고요. 자, 기초 3000, 단기 완성 수량. 자, 기말 제용품 6000개, 총 33,000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4,000개죠. 24,000개. 기초 3,000개, 단기 투입 30,000개. 완성 27,000개. 기말 6,000개. 기말 완성도는 25%고요. 자, 재료비, 여기는 재료 24,000, 6,000개. 재료는 공정 초기, 가공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3,000개 곱하기 단기 40%.
3000개 곱하기 단기 40% 1200개. 단기 착수 단기 완성 24000개. 단기 착수 단기 25% 6000개 곱하기 25% 1500개고요. 자, 환산량 수량 30,000개입니다. (26,700이고요) 자, 선입 선출이니까 우리 기초제형품 원가는 바로 보내버립니다. 완성품 원가를 바로 가고요. 8,000 더하기 10,000 18,000이죠. 자, 여기는 완성품으로 바로 가고요. 자, 일단 단기 투입 원가. 단기 투입 원가 재료 15만원. 가공 320 400. 그래서 환산량 단위당 원가 15만원 나누기 30,000개 5고요. 320 400 10입니다. 자, 24,000개 곱하기 15. 자, 25,200개 곱하기 10입니다. 자, 완성품 원가 구해볼게. (680) 3,000개 60%, 단계 30,000개 6,000개. (3만 3,000개) 24,000 6,000 1,500 1,200. 단기 투입 원가 여기 숫자가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24,000 곱하기 5가 됩니다. 5가 되고요. 여기 12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볼게요. 네, 440 400이 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제가 여기 재료비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5입니다. 5. 24,000 곱하기 5가 되고요.
25,200 곱하기 12가 됩니다. 이 숫자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90번. 종합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1번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기초제용품이 단기 투입된 거로 가정합니다. 2번 평균법은 원가 통제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용한 정보를 정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평균법은 기초도 전부 다 단기 투입된 거로 가정합니다. 선입선출법은 각각 나누는데 따라서 평균법에 의하면 전기의 어떤 능률도와 단기 투입에 대한 능률도를 전부 다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통제 관점에서는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현실에 적합한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전기의 능률, 단기의 능률을 합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평균법의 단점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선입선출법. 완성품 원가는 기초제용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 중 완성품에 배분된 금액 합계이다. 맞는 편이고요. 4번 선입선출법. 기말제용품은 전부 다 단기 투입분으로 이룬 것을 보고 물량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즉 완성품은 기초제용품이 먼저 완성된 것으로 보고요. 기말제용품은 전부 다 단기 투입된 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91번. 우리 표준원가 종류는 이상적인 표준, 정상적인 표준, 현실적인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이상적 표준을 기준으로 표준원가를 설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동기부여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아니죠. 이상적인 표준을 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달성 가능한 수치이므로 종업원의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2번 이상적 표준을 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가장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달성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표준은 하나의 출발점인 의의를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92번. 나머지 보기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92번 표준원가 자료입니다. 자, 우리 이 논리로 쭉 푸시면 될 겁니다. AQAP, AQSP, SQSP입니다. 실제 직접 노무원가 4,500. 자, 가격 차이가 불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가 뭐 플러스? 능률 차이, 100 유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니까 뭐가 마이너스. 5,400이고요. 부가 플러스니까 3,600이고요. (3,700입니다)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자, 이때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800시간입니다. 자, SP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SP는 2가 되겠죠. SP는 2가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시간 SQ를 구하는 겁니다. 자, SQ 3,700 나누기 2가 되겠죠. 1,850이 됩니다. 1,850. 정답 3번이고요.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시간, 즉 SQ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93번. 표준원가의 장점에 대해 모두 고른 것은 1번. 첫 번째,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해 원가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합니다. 니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요. 표준원가 자체가 예산이 됩니다. 리을 표준원가는 회계 업무의 간소화, 신속한 원가 보고가 됩니다. 미리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사용함으로써 회계 업무가 심플해지고요. 신속한 원가 보고, 원가 계산이 됩니다. 자, 디귿. 객관성 확보가 사실은 용이하지가 않죠. 표준이랑 산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표준을 구하는데 굉장히 좀 다소 주관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정원가 산정에서 객관적 확보가 용이하다가 아닌 거죠. 정답 3번입니다. 9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94번.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 차이를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분리하는 이유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자, 관리자의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 각 담당자를 정해놓고 그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가격과 능률 차이로 구분합니다. 자, 2번도 같은 내용이고요. 구입을 책임지는 부서, 원재료,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 생산부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3번. 그리고 원재료 구입과 사용에 대한 통제는 각각 따로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4번.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 분리하는 이유는 원가 차이의 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구입 시점에 직접 빨리 분리해서 가격 차이를 보는 이유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95번입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고요. 실제 구입량 25,000톤. 자, 실제 사용량. 자, 가격 차이는 사용 시점에 분리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용량이 와야 되겠죠. 사용 시점이니까 24,000톤. 사용 시점에 분리합니다. 실제 생산량 1,500단위. 자, 예산 생산량은 의미가 없는 숫자고요. 리을 단위당 표준 투입량 1.8톤. 통단 표준 가격 800만 원. 자, 숫자가 굉장히 좀 길 뿐이지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 원재료 실제 구입 가격이 1,950억 원. 자, 실제 구입량이 2,500톤이니까 25,000톤이니까 톤당 실제 가격을 구할 수 있겠죠. 톤당 실제 가격. 톤당 실제 가격. $780만 원입니다. AP가 780만 원. 자, 가격 차이. $1,872억이고요. $1,920억입니다.
자, 우리 가격 차이. 자, 마이너스 48입니다. 부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 마이너스 240억입니다. 부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 가격 차이 48억 유리한 차이, 능률 차이 240억 유리한 차이. 정답 3번입니다. 96번.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 원가로, 제조간접원가는 사전에 정해놓은 예정 배분하는 방법, 정사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97번. 변동원가 계산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자, 우리 변동원가 계산은 이익이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우리 변동원가 계산은 이제 고정원가, 사업부나 제품별로 배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생 즉시 기관원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사업부별, 제품별 의사결정 문제 왜곡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3번. 예산 편성에 필요한 원가 조업도 이익에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이용하다. 우리 변동원가 계산 방식이 공원이익 접근법, 관리회계 파트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4번. 표준원가 및 변동 예산과 같이 사용하면 원가 통제와 성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98번입니다. 초변동원가 계산. 우선 매출액 5만 개 곱하기 가격 1200이고요. 자, 빼기 우리 직접 재료 매출원가 5만 개 곱하기 직접 재료원가 450.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자, 직접 노무원가 85. 직접 변동 재료원자원가 135. 자, 변동 판매관리비 200. 자, 고정 제조원자원가, 고정 판매관리비 발생 즉시 전에 비용 처리. 계산은 심플하죠. (570만 원) 납니다. 570만 원. 자, 정답 2번입니다. 99번.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자,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26만 원입니다. 우리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자,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원자원가 플러스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원자원가. 이렇게 하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26만 원입니다. 자, 이때 변동원가 계산을 이용한 엑셀련 영업이익은 얼마일까? 자, 기말 재고량 기초재고 넣고요. 자, 기말 재고가 500개 곱하기 단위당 고정 제조원자원가
단위당 고정재조건조번가 20이 되고요. 단위당 고정재조건조번가 단위당 고정재조건조번가 5원이 나옵니다. (2,500이) 되죠. 자, 그럼 26만원 빼기 2,500. 257500이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0번.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우리 변동원가 계산은 원가 회피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한 외부 보고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부 원가 계산만 외부 보고 목적, 재무제표 작성에 가능하고요. 우리 변동원가나 초변동원가는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3번. 정답 2번이고요. 특정 기간의 이익이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 제품별 의사결정 문제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고정원가, 고정재조건조번가를 제품에 배부하지 않음으로써 의사결정 문제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사용하며 제조 과정을 다음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된다. X제품의 단위당 재료 부피는 100리터, 압착 기계 시간은 30시간, 분쇄 기계 시간은 8시간이다. 제품 X의 단위당 판매 가격과 재료 원가 각각 2,400, 500원일 때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일까? 자,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을 물었습니다.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 자, 우선 판매 가격, 제품 X의 판매 가격 2,400이고요. 자, 빼기 변동원가. 일단 직접 재료원가가 500. 자, 나머지 문제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직접 노무원가는 없는 걸 보시면 됩니다. 직접 노무원 관련된 정보는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요. 세척, 압착, 분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한 개당 우리 세척, 압착, 분쇄, 자, 제품 한 개 할 때 100리터 필요하고요. 압착 시간 30시간, 분쇄 기계 시간 8시간, 자, 그 다음 우리 재료 부피당 배부율을 구해 볼게요. 세척, (30만원) 나누기 10만 리터. 리터당 3이 되겠죠. 자, 압착 기계 시간 180만원. 9만 시간이고요. 20이 되죠. 분쇄 60만원이고요. 24,000시간입니다. 자, 시간당 25가 됩니다. 여기 300, 600, 200. 자, 2,400에서 500, 300, 600, 200을 빼게 되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800이 되죠. 800. 정답 2번입니다. 102번. CVP 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단위당 판매 단가는 판매량과 판매량의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하고 단위당 변동원가도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2번. 우리 CVP 분석은 화폐의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 다양한 조업도 수준에서 원가와 이익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4번. 매출액의 변화가 기업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공헌이익률보다 공헌이익 개념이 더 유용하다. 아니죠. 공헌이익률입니다. 판매 단가, 수량 이런 거 할 때는 공헌이익이겠지만 우리 율,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이런 매출액 금액을 구할 때는 공헌이익률이 좀 더 적합합니다. 이렇게 많이 구했죠. S 곱하기 공헌이익률 빼기 고정비는 이익이다.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한 이익은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곱하기 공헌이익률 빼기 고정비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03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